이두나를 봤습니다. 이두나는 제가 2번에 걸쳐 봤고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두나. 일단 연출을 누가 하셨냐면은 이정효 PD님이 하셨는데,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나름 드라마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사랑의 불시착 요거 연출하셨고, 전 안 봤는데. 그리고 뭐 로맨스는 별책부로, 라이프 온 마스, 굿 와이프, 굵직굵직한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짬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등장인물 주인공이 이두나 역할의 수지, 이제 양세종 씨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영 씨는 내가 알기로는 우영우에 나왔을 거예요. 이분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신부로 나왔던 분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박세환 씨는 그 645 코미디 영화 있죠, 645에서 나왔던 분이고. 그리고 뭐 주변 인물로 김도한 씨, 뭐 김민호 씨가 신병에 나오신 분이죠. 맞나? 이진욱 나오고요. 이진욱 씨 나오고. 아무튼 뭐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두나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인데 중간에 탈퇴해서 은퇴했어. 이제 지금은 아이돌 아니야. 그러니까 전직 아이돌 같은 느낌이지. 근데 여전히 유명해.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남주가 지방에서 사는 애인데 하숙집을 갑니다. 자취하려고 들어갑니다. 학교 때문에 자취를 하려고 갔더니 집이 이제 쉐어하우스처럼 여러 명이 같이 사는데, 거기에 1층에 이두나가 사는 거야. 이두나가 살고 주인공은 2층에 살아. 그러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둘의 사랑 얘기,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죠? 아 맞아, 진짜 그 얘기고요. 일단 수지씨가 예쁘게 나오죠. 수지씨는 원래 아이돌이기도 하고, 여기서 실제로 뭐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도 꽤 나와요.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것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싱크가 잘 맞고, 양세종씨도 뭐 무난하게 연기 잘하신 것 같고, 뭐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워낙 다 연기를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하셨고요. 근데 드라마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맨스거든요. 로맨스 드라마인데 별로입니다. 이 드라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드라마가 때깔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때깔은. 근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실하고요. 얘네 둘의 감정선이 전혀 공감이 안 갑니다. 얘네 둘이 왜 갑자기 좋아하고, 왜 서로 갑자기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 딱 얘기해 줄게요. 이게 9부작이야. 9부작인데 하나당 한 4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편이 그렇게 길진 않아. 한 30분 내외? 40분 내외 정도야. 40분 정도. 40분 9부작인데 1, 2, 3, 4, 5, 6, 7, 8, 9가 있죠. 다 보고 느낀 뭐냐면은 1, 2, 3, 4, 5, 6, 7, 8, 9를 보여준 게 아니라 1, 3, 5, 7, 9를 보여줬나? 약간 이 느낌 들어요. 1, 3, 5, 7, 9야 이거? 중간이 왜 다 어디 갔어? 내용이 어디 갔어? 갑자기 얘네 왜 이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네 감정이 지들끼리 갑자기 애절해지고, 지들끼리 갑자기 갈등 생기고, 전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아닌데? 이 정도 아닌데 얘네? 얘네 이 정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 느낌, 지금 이 분위기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지들끼리 막 애절해져. 갑자기 애절해지고, 갑자기 좋아하고, 갑자기 헤어지고, 갑자기 갈등 생기고, 갑자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오바를 떠는데, 보는 사람은 이 정도야? 얘네 이 정도였어? 얘네 이 정도였어? 중간이 뭔가 다 빠진 느낌이야. 여기 이렇게 되려면 이 중간에 얘네 감정을 좀 더 증폭시켜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실 내용도 별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것도 그건데, 주변 인물들이 나오잖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 같이 살잖아.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이 김도한 씨랑 김민호 씨도 여기 살고, 나중에 되면 이제 박세환 씨도 나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박세환 씨는 뭐냐면은, 이 주인공의 옛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집안끼리 뭐 해가지고 네가 내 부인이다 이러면서 약간 무슨 삼각관계를 할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박세환 씨는 없어도 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하영 씨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영 씨가. 왜냐면은 삼각관계야 사실. 수지, 양세종, 하영, 이 세 명이 삼각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양세종은 하영을 좋아했는데, 하영이 뭔가 사연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고, 사실 둘이 서로 좋아하지만 서로 이제 다가서지 못하는. 근데 수지가 그걸 알고 가운데 있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둘 다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양세종이 수지를 좋아해. 그래서 하영이가 이제 좋아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떠나간 후야.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지.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단순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주인공이 하영을 버리고 이 수지를 선택하거든?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얼굴이 개연성인 느낌이 아니야. 그럼 첫눈에 반하던가. 그것도 아니야. 얼굴이 개연성 느낌이 아니라니까. 드라마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애절해. 자기들끼리 슬프고, 그리고 주인공이 그 이진욱한테 처음에 질투 느끼고 이 남자 왜 만나냐고 하거든? 전혀 공감이 안 돼. 아니, 왜 만나긴, 자기 매니저니까, 자기 회사 봐주는 사람이니까 연락하지. 그거를 왜 호들갑 떠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여러분들 공감했어요? 나는 진짜 공감 안 됐거든? 아니, 이진욱한테 연락 온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 이진욱을 막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진욱도 수지를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회사 직원하고 가수의 관계야. 누가 봐도 실제로 연출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왜 얘는 그걸 관계를 되게 오해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서 수지가 되게 입체적인 인물인 것처럼 그려져, 마치. 왜냐면은 아이돌을 하다가 뭔가 그 아이돌의 압박, 악플 뭐 이런 것 때문에 관두내거든? 근데 뭔가 느낌이 다시 복귀는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은 무섭고, 되게 입체적인 역할인데 뭐가 되게 있을 것처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들이 다 그래. 하영이도 사실은 아픔이 있는 애야. 집안이 말도 안 되는 억압받는 집안에서 자라내고, 양세종 얘도 동생이 아프고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얘네들의 어떤 이 사랑 이야기와 전혀 맞물리지 않고 따로 놀아. 그래서 뭐 그게 얘네 사랑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 갈등 요소도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머지는. 얘네 하숙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럼 하숙집 이 캐릭터들끼리 뭔가 케미가 있어서 이 주변 인물들이 이 수지와 양세종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혹은 이 감정에 있어서 뭔가 영향을 준다든지, 얘네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삶을 좀 갈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재밌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병풍이야. 왜 있는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사실 없어도 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인물들이. 여기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둘이 결국 둘이 사귀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행을 가. 어디 시골로 여행 가. 근데 그 시골에 이진욱이 찾아왔어, 차 끌고. 근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수지 손 잡더니 가지 말라고. 뭘 가지 마. 아니, 자기 회사 사람이 왔는데 뭘 가지 마, 갑자기. 아니, 뭐 이진욱이 수지 좋아해서 왔어? 회사 얘기하려고 온 거잖아. 가지 말라고, 갑자기. 그래서 수지가 결국 놓고 가. 그러니까 연출은 그거겠지. 일과 사랑 중에 일을 선택한다, 뭐 이런 걸로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수지 따라가고, 근데 막상 가서 수지는 나는 얘 선택할 거라고 해. 이게 뭐야 이게. 돌아왔더니 남자는 가 있어. 이미 자기가 버려진 줄 알고 가 있어.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 양세종 남자 주인공이 이진욱을 보고 오해를 하고 질투를 하는 게 전혀 공감이 안 가요. 그냥 회사 사람이고 얘 컴백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수지랑 이진욱이랑 서로 뭔가 애증의 관계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거 애증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회사 직원하고 아티스트야. 왜 거기에 얘가 이렇게 오버하는지 솔직히 난 전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수지한테 사랑에 빠지는 과정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냥 왜 갑자기? 이런 느낌이야. 그냥 차라리 첫눈에 반했으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이 하영이라는 애를 원래 좋아했단 말이야. 하영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애라 다시 만났잖아. 근데 뭐 마치 아직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난 전혀 그러니까 하영이랑 원래 좋아하는데 갑자기 수지를 선택한다? 하영이한테 지금은 내 감정이 그러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것도 뭔가 이상해. 그냥 얘 감정, 내가 보기엔 남자 새끼가 이상한 놈이야. 그냥 내가 보기엔 주인공이 이상한 애야. 그냥 주인공이 이상하다니까. 아니, 근데 처음에는 하영이를 여전히 좋아한다고 한다니까. 수지한테 막 연애 상담도 해. 내가 지금도 하영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수지가 그럼 뭐 말해라 막 이런 식으로 연애 상담을 해, 수지한테. 누나 이러면서. 하영이를 처음엔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될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수지로 틀어. 근데 거기서 막 되게 애절해. 또 막 애절해. 누가 보면 뭐 10년 연애한 줄 알겠어. 사실 되게 별거 아니거든, 감정이.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너무 애절하고 막 절절해. 막 누가 보면 뭐 사극에서 나오는
뭐 지압인 줄 알겠어. 뭐 한 5년, 10년 연애한 줄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 생사를 같이 할 만한 뭔가를 겪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같이 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게 돼. 뭐냐면은 얘가 이제 수지가 다시 컴백을 해야 되니까 이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된단 말이야. 사실 수지는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자, 약간 이런 주의거든. 근데 또 지 혼자 놔버리고, 뭐 수지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수지는 아픔이 있어서 약간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캐릭터로 연출이 되긴 하는데 깊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드라마가 잘 되려고 했으면은 애초에 세 명의 삼각관계를 끝까지 가거나 끝까지 끌고 가서 결국 어떻게 선택하느냐로 갔거나, 일단 그렇게 가거나,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박세환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렸을 때에 서로 좋아했던 이 박세환의 캐릭터를 좀 더 살려서 거기서 뭔가 역할을 좀 부여하거나. 얘 박세환은 심지어 한 부에서 되게 주인공인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냥 병풍이고요. 그리고 이 하숙집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주변 인물을 좀 살렸어야 돼. 여기 김도환 씨나 김민호가 맡은 역할도 이 하숙집 안에서 같이 사는 애들이거든. 하숙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쉐어하우스에서, 이 하우스에서. 근데 이 중간 캐릭터들의 역할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같이 사는 이 인물로서의 서로 케미라든지 역할 부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병풍이야. 사실 그냥 삭제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삭제해도 돼.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겠어. 얘네 감정이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1, 2, 3, 4, 5, 6, 7, 8, 9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1, 3, 5, 7, 9를 보는 것 같다니까. 중간에 뭔가 다 생략돼 있어.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9부작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절절하게 만들 수 있어. 사실 봐봐. 내가 대학을 나왔어. 하숙집 갔어. 하숙집 에피소드 그려줘. 밑에 아이돌이 살고 있네. 아이돌 처음에는 츤데레 서로 아니었어. 근데 어찌어찌다 보니까 뭐 서로 에피소드들로 인해서 조금씩 사랑의 감정을 느껴.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 근데 컴백을 해야 돼. 얘는 또 성공하고 싶어. 컴백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남자가 걸림돌이 됐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남자랑 둘이 갈등이 있어. 회사와 어떤 일과 사랑, 갈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또 해피엔딩. 뭐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거 한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도 이것보다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면. 아니면 차라리 한 10부작 이상, 한 16부작으로 해서 40분짜리 말고 이거 9부작 40분짜리거든? 그러니까 한 부 한 부가 되게 짧아. 40부작이야. 그러니까 한 16부작으로 해서 빌드업을 잘하든가. 수지의 어떤 이 아픔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준다든가. 되게 단편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냥 막 장면으로. 그리고 양세종, 이 남자 주인공도 단순히 수지를 좋아하고 싶지만 이 뭔가 나는 일반인, 쟤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으로 사랑받는 연예인. 이것에 오는 간극. 이런 거를 좀 그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하영이가 등장을 해서 이 하영이의 삼각관계에서 이 하영이의 아픔도 있거든. 하영이네 집이 되게 사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부자인 것 같지만 국회의원 출신의 아버지지만 사실 되게 억압받는 집안이란 말이야. 그럼 이 에피소드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뭔가 이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개연성을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너무 숨 쉴 틈이 없이 숨 막히니까 이 하숙집 다른 멤버들, 같이 사는 형들, 선배들하고 이 박세환 씨가 그 안에서 뭔가 좀 자잘하게 양념치는 역할들을 잘 해주면서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세 명 주인공들의 어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부여한다든지. 다 따로 놀아요. 근데 사실 하숙집 사람들은 없어도 돼. 하숙집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 하우스의 사람들은 없어도 될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다. 장점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재밌게 만들 만한 소재가 다분한 영화거든요. 다분한 드라마거든요. 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소재야. 뭔가 판타지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남자 주인공이 사실 약간 찐따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드미가 있는 남자 주인공이야 원래. 그러니까 약간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같은 느낌이거든. 처음에 나올 때는 수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가고 츤데레하지만 아픔이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밝고 엽기적인 것 같지만 츤데레 있는 캐릭터.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아이돌 같은 거 모르는 약간 너듬이 있고 공부밖에 모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주인공. 여기서 오는 어떤 그 판타지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둘의 사이를 좀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첫사랑 같은 역할의 하영. 뭐 요렇게 해가 삼각구도로 가고, 그리고 약간 그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캐릭터 간의 어떤 케미, 그리고 그 캐릭터들도 그냥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걔네들도 나름 아픔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도 주고, 그리고 이진욱도 그냥 단순히 수지를 발굴해서 키운 게 아니라 약간 애증의 관계처럼 약간은 나쁜 놈이지만 실제로는 수지를 생각하는 나쁜 놈? 약간 요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딱 버무려졌으면 훨씬 더 재밌고 좋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굉장히 좋았잖아. 수지도 있고, 아이돌 역할인데 수지야? 너무 좋고, 이 원작도 유명하다며? 뭔가 청춘 드라마 느낌 나고 딱 로맨스 만들면 미치겠다. 절절한 사랑 얘기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다. 와, 아이돌과 일반인의 사랑 미쳤다. 근데 까놓고 보니 너무 못 만들었어요. 저 솔직히 소신 발언, 연기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수지 씨랑 양세종 씨가 연기를 못한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특별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소신 발언, 남자 주인공 좀 안 맞아요, 이 캐릭터랑. 좀 더 너드적인 느낌이 있었어야 돼. 조금 더 어렸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어린 친구의,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풋풋한 느낌이었어야 돼. 그리고 좀 일반인스러웠어야 돼. 너무 호남형에 잘생겼고요. 너무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요. 너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지 씨는 아이돌 역할은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이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 어울렸던 것 뿐이지, 냉정히 말하면 그 이상의 어떤 연기를 보여준 것 같진 않아요. 상상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남자 주인공분, 나는 말투도 좀 그랬어. 억지로 어리숙한 척을 한다? 약간 이 느낌 들었어요, 솔직히. 난 좀 어색했어, 그냥. 자기랑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찐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찐이다. 얘 찐이다. 얘는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어리숙한 그냥 범생이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축학개론에서는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주인공 지금 잘생겼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걔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약간 어리숙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이재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 어리숙한 어떤 범생, 일반 대학생의 그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지. 내가 보면 외모적인 것도 있고 나이대가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대학생들의 이야기인데 뭔가 풋풋한 느낌이 좀, 차라리 진짜 어린 친구들로 구성을 했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이런 비슷한 로맨스 드라마 중에 그의 우리는인가요? 그게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이런 류의 드라마 중에 제일 잘 만든 드라마. 왜냐면은 여기는 이두나는 감정선이 어떻게 가냐면은 1이었다가 갑자기 10이 되고 갑자기 또 2가 되고 그러다 갑자기 8이 되고 막 이런 식이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들끼리만 막 바뀌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여기 그의 우리는요 엄청 디테일합니다. 이 감정선이 1이었다가 1.1이었다가 막 1.5였다가 2였다가 조금씩. 근데 그게 다 우리가 공감이 가게 엄청 디테일하게 감정선을 잘 따라가요. 진짜로 잘 만들었어. 엄청 잘 만든. 이분은 좀 사랑을 해보신 분이고, 내가 보기엔 이두나 이분은 가짜 사랑을 했어. 가짜야 가짜. 이거를 각색한 사람은 가짜야. 이런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야. 그냥 느낌이 그래. 그의 우리는 자기가 겪었던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해 자기가 잘 쓴 것 같고, 이두나는 그냥 상상해서 쓴 것 같아요. 상상이겠지 당연히. 아이돌이랑 어떻게 사랑을 해봐. 근데 뭐 그것도 그런데 그냥 웹툰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두나는 진짜 가짜예요. 가짜. 공감이 안 돼. 내용이 다 그냥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 아이돌이랑 얘랑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 안 해. 그래서 수지 컴백해 안 해. 그래서 컴백하고 나서 다시 사겨 안 사겨. 이거야. 이게 다야. 그 안에 그 세세한 어떤 디테일들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도 안 궁금해. 공감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 재밌게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근래 보기 드문 호평이라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드라마를 보잖아? 별다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 사고들이 없어요. 그냥 얘네 둘의 감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
맞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별게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 둘의 감정으로 가거든? 근데 이 감정이 전혀 공감이 안 가요. 근데 그 감정들로만 채워져 있는 이 드라마에서, 왜냐면 주변 인물들도 별 역할, 내가 말했잖아. 주변 인물들은 그냥 병풍이라니까? 얘네 둘의 감정으로 가는데, 이 둘의 감정이 공감이 전혀 안 돼. 그리고 이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볼 게 없어. 그래요? 원작은 섬세하고 좀 미묘한 감정 표현. 그래, 저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 표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하잖아? 갑자기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갑자기 또 둘이 뭔가 미묘하게 좀 싸우잖아?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둘이 만나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더니 화해하더니 둘이 키스해. 갑자기? 다 갑자기야 그냥. 다 갑자기? 또 갑자기 여행을 가. 갑자기? 여행 갔는데 이진욱이 왔어. 그래도 이진욱 따라가. 갑자기? 이진욱 따라갔던 수지가 다시 숙소로 들어왔더니 남자 화나서 갔어. 갑자기? 기다리지 않고 갔다고? 다 이해가 안 가. 아이 진짜라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도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이진욱한테 도대체 왜 남자 주인공은 이진욱을 그렇게 오해하고 지 혼자 오해하고 만나지 말라 그러는지. 그래놓고 나중에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싶다는 이중적인 모습. 그러더니 막상 노래 부르러 갔더니 헤어지고. 뭐야 이 새끼는. 그냥 찐따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드라마 점수 매겨야지. 수지가 이쁘게 나온다고요? 수지가 이쁘게 나오는 걸 보실 분들은 그냥 수지 뮤직비디오나 건축학개론을 보세요. 건축학개론이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여기 너무 대놓고 이쁘게 나와서 뭐 3점? 3점 많은 것 같다고요? 2점으로 가자. 2점. 2두나니까 2점으로 가겠습니다. 2두나니까 3두나였으면 3점인데 2두나라 2점입니다. 9두나였으면은 0.9점